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마감장 들어서 증시 분위기가 또다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하면서 출발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현재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다시 2,400포인트와 800포인트대를 위협받는 자리까지 지수가 내려오게 됩니다. 코스피 일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을 그려낸 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오는데요. 사실 양대 증시 모두 9시 40분 기점으로 V자 반등을 그려서 상승권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시 40분부터 낙폭을 확대하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죠. 오늘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일봉 흐름도 보시면요. 오후 12시 정도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추가적인 음봉이 나타나는 구간, 현재 804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차 전지의 반등세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외국인도 매수 물량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다시 반등세가 반납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흐름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삼성전자가 9월 1일 날 좀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 이슈가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대 강세 유지를 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1%대 하락. 결국은 7만전자의 늪에서 다시 좀 7만전자 밑을 하회하는 움직임 66,8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타임라인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9월 1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할 수 있다, 샘플을 공급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대 양봉이 그려집니다. 관련주도 전부 다 동반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10월 달에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이 HBM3로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을 노렸는데 수율 문제로 최종 그 계약 체결에 실패를 합니다. 합격품이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좀 퀄리티 높아지면 우리가 그때 다시 계약할게라고 조건부 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공급 당시에 그 반도체도 생산하고 패키징까지 전부 다 하는 턴키 수주 방식, 그 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물 건너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울상을 짓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에 우리 HBM 좀 더 납품해줘 라는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이 AI 반도체 시장의 승자, 주도권은 SK하이닉스가 잡고 있다라고 본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HBM 시장 쪽에서 다른 길로 공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AMD와 함께 HBM3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원래는 AMD가 HBM 공급, SK하이닉스 쪽에 의존도가 많이 높았는데 그 물량을 삼성전자가 가져오게 됩니다. 또 캐나다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와 함께 AI 칩렛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라 좀 생소하실 텐데 반도체 업계 레전드라고 불리는 사람이 CEO로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시가총액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또 미국의 그로크와 함께 칩 생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은 8월 달에 전해졌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HBM을 계속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하이닉스와 수준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업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 그나마 삼성전자가 HBM 말고도 다른 쪽에 조금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DDR5인데요. 워낙에 이 D램 시장에서는 견고하게 업계 탑을 좀 유지를 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DDR5 쪽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그 확대에 맞춰서 공급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 삼성전자의 DDR5가 이제 가격이 인상될 거라고 합니다. 낸드 플래시와 이 D램 가격이 2년 만에 이제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저조할 수 있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D램과 관련해서 북미 고객사에서
1년 만에 주문을 재개했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 특히나 스마트폰의 PC 재고가 너무 많았는데 관련 재고들이 이 과잉에서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10월 11일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날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모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4분기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관전 포인트로 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이쪽 시장에서 지금 나고 있는 적자를 수익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공장인데요. 보통 D램을 이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낸드는 이 청주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2024년 내년부터 청주 공장에서도 D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을 SK 하이닉스가 보고 이제는 좀 과잉이 지속되는 낸드 공급량을 줄이고 HBM 쪽으로 우리가 좀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시장 컨센서스가 괜찮을 거다. 매출액, 영업 손실액이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온 쪽이 SK향, 삼성향 서플라인 업체들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그 TC 본더, 그 HBM용 장비를 더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STI도 리플로 장비 관련 기업으로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향 소식은 ST가 삼성전자에 HBM 장비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이쪽 리플로우 장비는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 같은 삼성전자향 종목도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차트를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오늘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기업들이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전해드리면서 LG엔솔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공급망이 중요하냐면 지금 중국 경쟁사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 침투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또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 매터리얼 가격들이 계속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탄탄한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한 거죠. 그 서플라이 체인 그 기업들을 적어놨고 이 퍼센티지는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를 뜻합니다. 자, 다음만 보시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요타와 함께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메리트가 지금 북미에 공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RA 쪽 세액 공제 혜택을 잘 받아갈 수 있고요. 이 초록색은 LG엔솔의 단독 공장이고 빨간색은 합작 공장인데 특히 제너럴모터스와 함께 설립한 이 얼티엄 셀즈 공장들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리포트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글로 정리를 해볼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요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톱5 왕성차 업체 모두에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납품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4분기에는 실적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새 공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 AMPC 체크해 드리고요. 얼티엄 세일즈 가동률도 높아지면서 수익성 기여도가 증가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3분기에는 이 두 종목이 모두 다 영업이익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매터리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스코퓨처엠 쪽에서는 인조 흑연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증권가 이야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차세대 양극재에 대한 전용 라인을 생산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앞으로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지켜보면서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